5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조금 전에 끝난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까지 두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변함없이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주가가 마이너스 1.75%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앉은 거에 비하면 시장 나름대로 테슬라 잘 선방하면서 버텨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조금 걱정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내에서, 특별히 독일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4월.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하면 좀 그도 그럴 것이 하는데,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판매량만 감소하고 있다. 그중에서 독일에서는 지금 절반으로 4월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자, 모델 Y 출시에도 유럽 전역에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 자,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테슬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자, 일론 머스크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자, 도치 수장 그만두고 자, 다시금 테슬라로 돌아오는 것은 아는데 과연 그가 돌아와서 테슬라를 다시금 제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인류는 다시금 떠나는 것은 아닌가? 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럽 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했다라고 하는 소식.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뜯어보면 4월의 테슬라 소식은 그닥 4월 한 달 동안의 테슬라의 판매량은 그닥 좋은 달은 아니었거든요. 1,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흐지부지하는 가운데,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언론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흐지부지할 때, 그렇죠,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테슬라를 묵묵묵묵 물어뜯고 나는데, 테슬라가 또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미주놀은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이즈 섞인 기사들을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트럼프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높이면 우리는 부자가 된다라고 우리를 살랑살랑 꼬시면서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더니, 이제는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물건값이 비싸면 안 사면 돼 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러려면 왜 대통령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IBM CEO가 AI가 인력 대체를 했지만 총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네요. 지금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관세 문제 해결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자, 오늘 시진핑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특별히 미국을 대항하여 공동 전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급계하고 있는데, 그 수위가 어디로 되는지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정원이가 있는 노스코리아, 북한까지 합세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계속 관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막판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금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오늘 테슬라 소식 좀 더 전해드리면 스웨덴에서의 판매도 81%나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근데 81% 급감한 데 비해서 테슬라가 1.75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마소에서 AI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노트북과 태블릿 신제품을 전격 출시했고요. 불경기에 맞게끔 가격을 전격 인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소 랩탑 한번 써봤거든요. 사지 마십시오. 네, 사지 마십시오. 뭐 정말 인생 끝날 뻔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정말
아무튼 뭐 그때보다는 좀 잘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불량식품을 계속 먹게 되면 불량식품을 만드는 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을 또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렇죠? 비춥니다. 역시 노트북은 만드는 곳에서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캐나다의 51번째,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이 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와 신임 총리 간의 또 신경전도 곳곳. 여러분 장 막판에 이 기사가 쏟아지면서 좀 무너졌는데요. 인도가 카슈미르 등 파키스탄 9곳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무장 세력의 거점 아닌 민간 지역도 포함됐다는 것에 파키스탄이 지금 열받아 하고 있고요. 최소 3명이 사망했고 이 3명의 사망자들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측의 발언에 따르면 테러리스트의 거점을 타격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저곳이 거점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저쪽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어너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우리 머리를 지끈지끈 앓고 있는데, 직접적인 미국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장중에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도 그렇게 시장 크게 출렁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결코 시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2천만 불체자들에게 자기 추방 시 항공권과 $1,000를 제공하는 당근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강제 추방 시에는 하루 $1,000씩의 벌금을 물리고 영원히 미국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한 명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7,000나 되기 때문에 자기 추방, 즉 스스로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근을 주고 있거든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체자 추방 작전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고 나서 실효를 거둘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근책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셀프 디폴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하는 불체자들에게는 1인 항공권과 $1,000씩 제공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와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 스스로 미국을 떠난 불체자들은 후일에 합법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믿지? 자기 추방 캠페인을 벌여온 국토안보부는 불체자들 가운데 CBP 홈 앱을 이용해 자진 출국 의도를 선택하면 항공권부터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을 자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불체자들에게는 1인당 $1,000씩의 경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불체자 한 명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드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저만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추방 비용을 70%나 줄이게 된다고 강조했거든요. 반면에 채찍으로 이민당국에서 체포돼 구금되고 추방하는 강제 추방 시엔 하루 $1,000씩 벌금을 물리고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고 다시는 미국에 오지 못하게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크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근데 저 벌금 안 내면 어떡하지? 벌금을 내기 힘들 텐데, 그렇죠? 자, 국토안보부는 새 당근책 시행 후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스스로 떠난 불체자들이 항공권과 $1,000 혜택을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신청자들이 연속으로 예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월 한 달 동안 자기 추방을 선택한 불체자들이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47,000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중에 상당수가 당근책을 수용해 자기 추방과 자진 출국에 나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학자 융자금 상환 체납자가 530만 명이 된다는 소식이네요. 5일부터 어제죠. 컬렉션, 이제 뭐죠? 돈 안 낸 이들을 위해 이렇게 팍 쪼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점수도 많이 하락하죠. 급락하게 되죠. 연방교육부와 연방재무부 디폴트 530만 명이 컬렉션에 돌입했다. 장기 연체자들도 400만 명 이상이 곧 컬렉션 대상자가 1,000만 명이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530만 명에 대해 5일부터 컬렉션에 나서 임금 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디폴트, 즉 상환 불능자들만 해도 530만 명에 달해 컬렉션에 넘겨졌으나 장기 연체자들도 400만 명을 넘어 몇 달 안에 1,0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신용 점수가 100점 이상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후 중지됐던 학자융자금 상환 불능자들과 장기 연차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제징수가 5월 5일부터 돌입을 했고요. 연방교육부는 강제징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연방재무부와 협력해 학자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진수를 5월 5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상환하고 싶어도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어려움 처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쪼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장이 최근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은 꾸준한 수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VIP 멤버십 가입한 이후에 여기 보이시는 우주 7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